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Q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더욱 선명한 화질과 크고 얇은 화면이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차량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주의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테마주로 엮여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률과 높은 가계부채가 결정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경북 김천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합니다. 김천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해 하루 0.6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운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컴턴닷과 로컬 디밍 기술을 융합한 차량용 Q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고화질을 결정하는 색 재현율과 명암비를 OLED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 대화면과 고화질, 슬림화를 구현한 게 특징인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고급화를 앞당길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가로로 길게 펼쳐진 디스플레이에 주행 정보와 음악 재생 상황,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조수석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듯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량용 QL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는 본래의 색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색 재현율을 높이는 퀀텀 닷과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명암비를 높여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로컬 디밍 기술이 융합됐습니다. 화면의 밝기와 선명도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두께 슬림화까지 가능한 겁니다. 현재 고성능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OLED는 높은 성능을 구현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적용이 쉽지 않은 반면 QL 디스플레이는 OLED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에 가격 경쟁력을 갖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체 설계하고 개발한 QL 디스플레이는 고화질을 결정하는 색 재현율과 명암비를 OLED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7인치 대화면 커브드 화면과 14.5mm의 슬림한 디자인도 적용 가능합니다. 고객 요구에 따라 10mm 수준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게 현대모비스의 설명입니다. QL 디스플레이를 앞세워 신규 수주 기회를 적극 모색할 계획인데요. 북미와 유럽에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기술 소개와 시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급화 바람과 함께 대화면 일체형 구조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하나로 길게 이어지는 형태로 양산 적용을 위해서는 고화질 구형과 슬림화 설계가 가능한 QL 디스플레이와 같은 융합 기술 제품이 필요한 상황.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올해 QL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화면과 고화질, 슬림화를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번에 개발한 QL 디스플레이 신기술로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신규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입니다. 선거철 정치 테마주가 판치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문제는 이렇다 할 실체가 없는 점입니다. 증권가는 단타를 노린 정치 테마주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덕성 우선주, 대상홀딩스 우선주. 11월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 2위입니다.
덕성 우선주는 한 달 새 400% 가까이 급등했고 대성홀딩스 우선주는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며 증권가는 관련 테마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덕성 우선주는 이봉근 대표와 김원희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테마주로 불리며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덕성 측은 정치 테마주와 연관이 없다고 해명 공시를 냈지만 덕성 우선주는 지난 22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사진 한 장이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이정재 씨와 한 장관이 갈빗집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지연, 학연, 혈연을 넘어 이제는 동창회 연인 회사까지 정치 테마주를 묶이며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어릴 적 청주에 살았다는 한 장관의 말 한마디에 청주 소재 기업들이 치솟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 지역의 공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18,7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주의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실적, 기업 가치 등 이렇다 할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후보자와의 뚜렷한 연관성마저 없음에도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상승한 만큼 급락세도 그만큼 가파를 수 있어 투자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은행이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3.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2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는 여전히 전망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과 고금리에도 GDP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랜 경기 부진이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입니다. 한은은 또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내려잡았고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호주 대형 편의점 체인인 이지마트에서 비비고 햇반 등 K푸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제품은 비비고 떡볶이, 김스낵, 햇반 등 14종으로 이번 달부터 직영점을 시작으로 호주 전역의 이지마트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지마트는 호주에서 45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편의점 체인으로 시드니에 2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호주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까지 판로를 넓히며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K푸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호주 최대 대형마트 체인인 우러스 천여 개 매장에 비비고 만두를 입점시키며 현지 메인스트림 채널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을 앞세운 신사업을 강화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인사에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서둘러 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윤혜림 기자와 자세한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LG U+가 지난주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하고 통신사 중 가장 먼저 인사를 확정 지었습니다. 또 황현식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AI 중심의 신사업 성장 전략에 속도가 좀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발표한 LGU+는 지난주 황현식 대표의 유임과 전무 승진 1명, 그리고 상무 신규 선임 7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황 대표는 LGU+를 앞으로 3년 더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신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인데요. AI와 데이터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에 따라 해당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승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황 사장의 연임에는 신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는 회사 측의 의지도 돋보였습니다.
전병기 AI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장이 전무로 승진한 점도 이러한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황 대표는 U+3.0을 선언하면서 2027년까지 비통신 매출을 전체 매출 비중의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간 LGU+는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와 화물 중개 플랫폼 화물입고 등도 내놨는데요. 특히 스포키는 누적 이용자가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신사업은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 가치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LGU+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CEO 직속 고객 경험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기존 CEO 산하에 있던 고객 생활 연구, 사용자 경험, 고객 가치 담당 기능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LGU+ 측은 이번 임원 인사에 대해서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 기존 통신 사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AI와 데이터 기반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객 관점에선 차별화된 가치 제공, 그리고 미래 신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 중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KT가 연말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영 공백 등으로 인사가 미뤄졌었는데 이 대규모 인사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고 조직 개편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신사업 방향성이 좀 보입니까? 네, 여전히 또 AI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 동안 이제 연말 인사가 미뤄졌기 때문에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요.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처음 단행하는 조직 개편에서 조직의 몸집은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띈 건 임원을 대폭 줄였다는 겁니다. 고객 지향적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상무부 이상의 임원을 20% 감소시켰습니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인 겁니다. 또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인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을 해체하는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는데요. 본사 스태프 조직인 최고 전략, 최고 재무, 최고 인사 책임자 등을 CEO 직속으로 바꾸고 경영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는 보관입니다. KT도 AI 등 핵심 신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AI 기반으로 B2B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올해 KT는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화하고 이를 인공지능 고객센터와 지니TV 등에 적용을 했는데요. 연구 단계에서 서비스 구현까지 기술 개발의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해서 기존 IT 부문과 융합기술원을 통합해 기술 혁신 부문을 새롭게 만들고 AI 테크랩을 추가 신설해 AI 분야 핵심 기술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외부 인사를 통한 조직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신설한 기술혁신 부문장에는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친 IT 전문가 오승필 부사장을, KT 컨설팅 그룹장에는 삼성 SDS와 아마존 웹서비스 등을 거친 정우진 전무를 영입하는 등 IT 분야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신 3사 중에서는 현재 SK텔레콤만 지금 인사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유영상 SKT 대표 연임이 좀 유력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평소 강조했던 AI 산업이 더 탄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지난 2021년 11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임기는 내년 3월 24일까지였습니다. 통신료 인하 압박과 경기 침체 등의 악재 속에도 무선통신 1위 사업자 자리를 여전히 지켜냈고요. 영업이익이 줄어든 타통신사와 달리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7% 오르는 성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유 사장은 꾸준히 AI 컴퍼니를 강조하며 신사업 AI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유 사장은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컴퍼니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고요. 연임이 확정된다면 AI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재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 사장은 AI 투자 비중을 앞으로 5년간 3배 늘리고 2028년까지 AI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멀티 거대 언어 모델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LLM 서비스인 에이닷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AI 얼라이언스를 또 개편하는 등 AI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 만큼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연말 인사에서는 이 대표이사 연임과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안정 추구와 함께 인공지능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속속 도입되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수소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합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 즉 오프그리드 신재생 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수소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로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궁극의 친환경 수소라 불립니다. 삼성물산은 수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옮기는 과정에도 집중하는 등 수소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북 김천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해 하루 0.6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과 그린 수소 생산 시설 및 이를 연계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본 설계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에너지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오프그리드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내년 12월까지 수전의 설비 등을 구축해 2025년 1월부터 실제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차 충전소를 비롯해 인근 지역 연료전지 발전의 친환경 연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최근 세계 최대 액화수소 탱크 설계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그린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약 2조 4천여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를 달성하며 나라 밖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해외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 싱가포르 국부펀드사나 아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캐펠랜드와 캐피탈랜드의 CEO를 만나 글로벌 부동산 개발 사업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캐펠랜드와 캐피탈랜드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테마섹 홀딩스 산하의 국영기업입니다. 전 세계의 자산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부동산 전문 개발사로 운용자산 규모는 400조 원에 이릅니다. 정 회장은 림 루이스 캐펠랜드 CEO, 리치쿤 캐피탈랜드 CEO와의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과 캐나다, 미국 등 북미,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 확장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방글라데시 최대 기업 서밋그룹의 회장을 만나 방글라데시 내 정유시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의 이번 방문은 글로벌 기업들의 거점이 있는 싱가포르에서 수주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향후 해외 부동산 개발 및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싱가포르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에 방문해 약 3조 원대 비료 플랜트 계약 마무리를 직접 챙기는 등 해외 영업 최전방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우건설은 정 회장의 해외 영업 지원, 백정화 CEO의 국내 사업 관리 투트랙 전략으로 건설업 불황 속에도 3분기 누적 해외 수주액 2조 4,061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치의 133.7%를 달성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홍콩 H지수에 편입한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홍콩 H지수 편입 주가 연계 신탁인 ELT와 주가 연계 펀드인 ELF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관련 ELT와 ELF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홍콩 H지수 편입 ELS를 판매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홍콩 H지수 ELS를 ELT와 ELF 형태로 판매해왔는데 최근 홍콩 H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ELS 투자 잔액은 8조 4,100억 원으로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3조에서 4조 원대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KB손해보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 29일 경기도 판교의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고객 경험 기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운전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손해보험은 한국타이어의 T스테이션 회원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향후 비즈니스 협업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산학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육성 활동이 최근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진주시와 경상국립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탄생한 우수 스타트업이 많다고 합니다. 이은성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튀김 부스러기로 바이오 디젤 원료를 생산하는 한 업체. 튀김 부스러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게 되어 있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물질을 재가공하면 친환경 원료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튀김 업소에서 버려지는 튀김 부스러기를 보고 이것을 가서 가공을 하면 분명히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뽑아내고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튀김 부스러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산학 연계를 통한 특허 출원이 기반이 됐습니다. 신규 업체 발굴이나 또는 신규로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를 하고 지역 사회가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처럼 진주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기에는 진주시와 경상국립대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한몫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경남 지역의 창업기업 육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고 진주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보육시설 설립뿐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개의 기관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제도적인 창설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실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K기업가 정신을 내세운 진주시가 창업 성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직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 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며 보합으로 돌아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연시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장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제주는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눈,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정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과 그 아래 전북 그리고 전남 서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편 제주 산간에는 많게는 5cm 이상 많은 눈이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많은 곳에서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그치며 아주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이며 여전히 춥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점차 올라 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영상 2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인천과 대전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9도로 여전히 아침은 춥겠고 낮 기온은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하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 내외입니다. 남부지방 전라에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 제주에는 저녁 전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광주와 부산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전주 4도, 대구 5도입니다. 남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와 동해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주말을 지나며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